안녕하세요. 교육신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호입니다. 근데 뭐 얼굴만 보면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은 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올가국어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올가국어 국어 강사 김지윤입니다. 와우. 예. 드디어 저도 알람 설정을 해놔가지고 알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문 논술 시간입니다. 논술로 대학 가기. 그렇죠? 논술로 대학 가기 이런 겁니다. 논술로 대학 가기의 매력이 뭐냐면은 내신도 좀 어렵고 수능도 어려운 학생이 상상 속의 대학을 가는 그렇죠. 거죠. 상상 속의 대학. 꿈을 그리던 대학. 초등학교 때 말했던. 어렸을 때 돌잡이 때 얘기했다. 그 대학을 수능과 내신 없이 가는 방법. 그 방법이 논술로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진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 논술은 이 수식에서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죠. 내신이 네. 이제 조금 빈약하거나 내신이 오늘 사실 원래 이제 그 예고드렸던 논술의 주제는 내신 4등급 5등급 학생이 어떻게 논술을 합격했나 뭐 이런 주제를 가졌는데, 그만큼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솔직히 내신 1등급 받고 2등급 받던 학생들이 논술 씁니까? 예전에 논술이 한참 10년 전 네. 그 활성화가 되었을 당시에는 최고 기록이 이제 7등급 인서울대학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수시 첫 해 있잖아요. 수시 첫 해 내신 34% 연세대학교, 내신 52% 서강대학교도 있었어요. 면접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걔들은 내가 인생을 구제해줬는데 연락 좀 해, 방송 보면 선생님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뭐 학생회장 경력 하나 있는 걸로도 막 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논술도 워낙 뽑는 인원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죠. 그런 어떠한 그 성공 사례가 드문 거죠.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논술이 그런 거니까. 논술이란 입시제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인문 논술 또 하면은 또 우리 그 지훈 쌤이랑 우리 이메림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자타공인 살아있는 전설, 지도의 전설, 그렇죠? 입시 지도의 전설. 그래서 아마 작년도 고대 모의논술도 아마 학생들 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인문 논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혜림 선생님이 좀 한번 브리핑을 좀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인문논술과 관련해서 혹은 상위권 최상위 인문계 학생들 관련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문의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논술로 정말 비상을 꿈꾸는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 계열에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비중으로 따지면 내가 내신이 3등급 이하인데 인서울 그리고 스카이 완전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조금 가고 싶다 할 때 논술을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들이 어떤 유형으로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들의 유형은 어떤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스타일의 논술 문제는 어떤 학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지은쌤? 논술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데?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이고. 네,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도 바로 맞히시면 어떡해요? 그러네. 그러면 뭐 저기 수능 아류 전형? 우리 지훈 쌤도 아는 거를 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솔직했나? 아는 건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라. 사실
저도 제가 아이들에게 인문계 학생들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때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논술로 대학을 갔던 바로 그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내신도 네. 잘하고 수능 잘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시는데. 네, 아예 실제로, 헛된 네. 실제로 이렇게 내신 점수가 이렇게 좋았던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한 2등급 대 예. 정도였습니다. 근데 네. 수능 점수는 제가 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예. 사실 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하던 친구라서.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어서 이 최상위권 대학 3개를 제가 못 썼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가 최저가 그 3합 6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3합 6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2합 6, 2합 5, 2합 6 요런 대학들 위주로 제가 쫙 썼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을 싫어하는구나. 국어 영어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수학을 너무 잘 본 거죠, 수능에서. 속상해. 왜냐면 저는 그때 논술을 썼던 학교들을 네. 대부분 다 합격을 했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을 좀 그래도 좀 잘 보는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전 논술로 한 단계가 아니면 2단계, 3단계 위의 학교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나는 글을 조금 잘 쓰는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학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러면은 들러리를 서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최저가 없는 학교인 경우엔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최저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논술 학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솔깃할 만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논술 100인 학교들 중에서 심지어 최저도 없는 학교가 바로 연세대입니다. 네, 연세대입니다. 근데 대신에 양날의 검이겠죠. 논술 100이고 교과 1도 안 들어가는데 최저도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경쟁률? 네, 경쟁률 상승. 네, 그냥 거의 글쓰기의 신 정도는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논술 90에 교과 10%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는 한양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 학교들이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논술 80에 교과 20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는 가톨릭대가 최저가 없고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30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는 광운대가 최저가 없네요. 이 정도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어줘야 논술로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요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써요. 내신도 좀 안 좋고 수능도 안 좋지만 그래도 연대 논술은 쓰고 가서 시험 보고 오면은 빈강의시 빈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별로 없대요. 네. 일단은 연대 논술을 한번 써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 연세대의 실험은 멋지다. 그 교수님들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연대 논술은. 그러니까 네가 한국어의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면 연세대에 입학을 시켜주겠다가 연대 논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라고 하는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나지만 네가 지적 인사이트는 다른 측면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연대 논술은 사실은 수능이 안 되고 혹은 내신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 학생 자체가 지적 영역의 주류적 학문의 흐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부분 조금 더 이렇게 가가지고 좀 설명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내용이 어긋나요, 그죠? 네, 연대 논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5번째 페이지 제가 드린 거 펴주시면 연대 논술 올해 논술 전형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과마다 몇 명씩 뽑는지 보이시죠? 4명, 3명,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과마다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51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16명 정원의 계약학과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 335명을 올해 뽑았고 내년에도 동일한 인원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계열들 모든 과들이 67대 그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게 66대 1이고요. 88대 1까지도 올라갑니다. 거의 이제 100대 1에 근접한 근사치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연대 논술의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다들 그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은 뭐 그 논술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올해 논술 기출 문제는 나오지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제 작년 논술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문사회 계열 논술 문제를 다 총합했을 때 모든 학교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 문제를 다 총합했을 때 연대 논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영어도? 네, 영어 지문 나오고요. 그리고 인문 계열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고 수리 논술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인문 계열인데 수리 논술을 해야 합니다. 상경 계열을. 네, 인문사회 계열이 이제 통합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영어 지문과 수리 논술 그리고 그래프 파악을 모두 다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최고 난도의 시험이 연대 논술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에서나 난이도 면에서나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다. 영어까지 들어가는 거 좋겠네요. 그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가 그 외대 그리고 요 정도 학교들이에요.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예전에는 이대에서도 영어 지문을 넣기도 했고 시립대에서도 넣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대와 연세대 정도에서 이제 영어 지문을 있는 계열에서 뭐라 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뭐라 해가지고서는 막 그랬었는데 연대는 하여튼 논술에 관한 진정성은 예전에 인하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인하대는 입학처 차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논술 초창기 때 그 서울 시내 한 대학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했을 당시 자기 학교 출신의 입학을 한 학생 중에서 사법시험을 누가 더 많이 붙었나 보니까 논술로 들어온 애들이 사실을 많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 대학이 전략적으로 한때 논술을 많이 뽑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진정성 왕이죠, 왕. 연대가. 최근에는 연대가 진정성 있어요. 이거는 국영수 다 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국영수에 대한 기본 주류적 지적 수준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증명해라 이런 얘기죠. 사실 최저도 없고 뭐 논술 100이고 그럼 내신도 아예 안 본다는 거고 그럼 정말 글 잘 쓰는 학생 뽑는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니고 정말 수능도 잘 보고 그러게요. 내신도 잘 볼 수 있었던 수준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걸 알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연계는 완전히 다른. 연세대는 경쟁률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자연계 연세대는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17대 1까지 나오는 학과도 있었어요. 자연계가. 근데 인문 엄청 네, 그렇죠. 올해는 또 자연계도 살짝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긴 하는데 원래 이제 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를 안 뽑으니까 논술로 의대를 안 뽑으니까 이과 최장이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연세대가 논술 수능 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대 목표로 하는 애들, 의학 계열 목표로 하는 애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감. 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수능의 전략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게 그 10월 달쯤에 보잖아요. 네, 뭐 10월 달, 11월 달쯤 한 달 앞두고 보면은 데미지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권하진 않아요.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한테 연대 논술을 제가 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인데 이 전날이랑 당일날 그쵸. 데미지가 있어요. 전날이랑 당일날 데미지가 있는데 최상위의 수능의 그래프, 공부의 그래프에서 요게 한번 하게 되면은 기 꺾입니다. 기세가 꺾여요. 그래서 저는 최상위 학생들, 의학계 지망하는 학생들은 연대 논술을 굳이 수능 전에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멘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게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라면은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고 인문계 애들은 말했잖아요. 답이 없어. 이거 아니면 자기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학식을 먹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연세대 가서 내가 밥이라도 먹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주 좋은 태도예요, 이거는. 네. 우리가 교육진단 시작하고 앞에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거 일단 논술 문제를 봐야 되니까. 왜냐면 논술 문제를 안 보면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연대 논술의 특징은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점수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으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고려대학교 예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구간의 급간의 틀을 맞출 수 있어요. 등급제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고대 논술이 등급제 논술이라면 연대 논술은 점수제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임에 또 우리가 중간 방송 한번 뭐 광고해 댓글 올려주십시오.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고 인문 뭐 자연계까지 논술 뭐 다 궁금한 그렇죠. 우리 혜인 씨 준비 많이 해오셨으니까 예, 하트 우리 지훈 쌤한테만 아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또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예. 질문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또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지훈쌤은 논술 전형을 혹시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논술을 오래 준비하진 않았지만 국어 공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일단 문해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어 공부에 좀 먼저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연대 같은 학교들이 이제 좀 있는데 물론 연대가 제일 문제도 까다롭고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학교별로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최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학교별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를 하셨다, 이제 국어 실력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올해 그 논술 전형에서의 가장 핫한 포인트인 고대 논술 전형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대 논술 전형이 2025년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고려대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논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민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그때라는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고대 모의 논술을 같이 준비를 시켰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학교, 왜냐면은 그 고대가 논술 전형을 한 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중앙대랑 한양대 문제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적중을 했었습니다. 고대 논술 문제를 조금 보시면 제가 그 모아지기로 해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자마자 어떤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 보이실 보시나요? 되게 낯익은 국어 실력을 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지문에서부터 고전 수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탐 과목에 나와 있는 사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들을 제시를 했고 또 현대시 이것도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입니다. 앞에 있었던 작품도 그렇고 첫 번째 지문, 그리고 네 번째 지문도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까지 대체로 문학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한 인문계열 지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문학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또 중앙대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대 기출시험 문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좀 도움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논술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조금 마음의 평온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사탐 공부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요약적 능력과 그 작품에서 주제와 핵심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학생들에게는 크게 부담감 없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고대 논술에서도 이렇게 사회 사탐 지문과 그리고 문학 지문을 병행을 해서 각각의 지문들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나만의 글로 뽑아낼 수 있는지를 그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대 논술에는 최저 논술 일반 학과로 치는 거에서는 제일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는 이건 뭐 4개 하고 오면은 뭐 자연계 의대랑 똑같은데. 4개 보면 원래 정시로도 잘하면 가요. 가죠. 정시로도 그렇게 갈 수 있죠. 4개 보면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수학이 고려대가 특례에서 수학이 뭐 환경은 아무래도 인문 쪽이니까 워낙 높죠. 확률 통계를 봐서 저기를 하지만 일단 고려대가 그 25학년도부터 수학은 미지정으로 됐고요. 미적분, 확률 통계,
기아 이거 지정이 없어요. 미지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도 이제 좀 국어를 이렇게 보면 이거 국어 공부 잘하는 맞아요. 완전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작품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데 지금 논술 보고 사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작품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면은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한 작품들이고 또 요구하는 바도 그런 작품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좀 조리 있게 풀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4개 하고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만약에 마치고도 떨어져도 정시에 뭐 어느 대학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 보세요. 수능 전이니까 만약에 네. 4개 하고라면 합격했는데 어머 세상에 정시 수능은 서울대가 나왔네? 급이 나와서 고려대는 수능 후에 있어요. 논술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보험의 사회권 학생들은 4개 학부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고려대가 보험의 어떤 형태를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은 잘 나온 분당 지역 많지 않나요? 그런 애들?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은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이잖아요. 특히나 자연계 학생들이 그 인문계 쪽으로 논술 보험을 들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적을 했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4개 합 8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경영만 4개 합 5고 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4개 합 8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죠. 국어 과목에 자신이 있는 평상시 1등급 정도가 무난하게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국어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은 4개 합 8이 크게 어렵지는 수능인 줄 알았어. 네. 네. 그다음에 사탐 요거 사회 교과 지문 자체가 그 언어적인 형태의 그 비문학 해석적인 형태의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연계들도 괜찮아요. 아유 충분히 가능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수리적 계산에 힘이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감각적인 학생들은 그런 식의 어떠한 상황을 한번 보겠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보험식으로 논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꿈을 꾸면서 가는 아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조금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논술 전형은 마지막 꿈을 향해 가는 아이들의 도전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학생들에겐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 이렇게 좀 오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저기 뭐 공대 가 공대. 공대. 응? 그렇죠. 공대 가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대 준비해가지고서는 심리학과 한번 찔러볼까 이러면서 논술 한번 보고 이거 옳지 않아 이런 거 옳지 않아. 혜린쌤이 열심히 준비해 주는데 아까 그 인문 쪽에서 경영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 환경계열은 4개 고려대가 4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24학년도 올해 거는 이제 수능에서 아직 그 결과가 다 안 났는데 경영학과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논술 전형에 최초 경쟁률이 77.5대 1이었어. 근데 수능 최저 딱 적용시킨 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36대 1이 됐고 동국대가 대박 아니에요? 동국대가 63.39대 1이었는데 동국대 그 2개 하고 수능대 2개 하고거든요 이거. 근데 13.39대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80.56대 1이었는데 19.63대 1로 떨어졌고요. 숭실대 대박 아닌가요? 숭실대 경영 21.63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적용시키니까 2개 합육이거든요. 2개 합육이에요. 2개 합육. 6.5대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2개 합육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꿈을 꾸는 학생들에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숭실대가 올해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가 이 2합 5. 2개 하고. 네, 2합 5입니다. 근데 이제 탐구는 이제 2과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국대가 2합 5예요. 2합 5. 네, 2합 5. 그리고 서강대가 그 3합 7이요. 네, 2합 7. 네, 그리고 숭실대가 2합 5. 숭실대가 2합 5라 어차피 전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늦을 떨어진 거야 것이다라고 이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24년과 네. 25년에 좀 논술 전형들의 최저합 그 기준이 좀 네, 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희, 동국, 숭실이 거의 비슷해. 숭실이 상당히 셌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구멍 난다 여기. 최저만 맞춰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수능이라는 게 최저를 맞추고 싶다고 또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신이 아까도 그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내신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들은 거의 논술을 잘 안 써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자체가 액면가로 경쟁률이 보시다시피 뭐 80대, 90대, 100몇 대를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써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교과 종합을 쓴다. 그러니까 3등급부터 이제 고민을 이 3등급 학생들은 교과 종합, 특히 종합을 반, 논술 반 이렇게 해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쓰는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학생들이 등급을 봤을 땐 물론 상위 대학도 있지만 4등급의 학생들 그러면 일반고 4등급의 학생들이 이렇게 숨질 때 수능에서 2개 합 5. 만약에 이게 23학년도 데이터거든요. 올해같이 24학년도가 불수능이라면 더더욱 경쟁률, 실제 경쟁률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논술의 영향도 있지만 이 수능 최저가 거의 진짜 논술에는 관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혜인쌤 오늘 굉장히 많이들 준비해서 해주시고 있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쏠쏠합니다. 보로대 같은 경우는 국어 잘하면 국어 사회 잘하면 괜찮네. 문제는 근데 내기 아파요. 근데 경영은 또 내기 하고요. 와 상당히 멋진 전략들을 각각 대학들이 세우고 있어요. 근데 논술에 관한 가장 진정성 있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연세대학교를 응원합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를 안 해주셨으면 그게 취지상 학생들에게 뭔가 우리가 수능이랑 내신이란 이 틀은 안 맞지만 지적 수준이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학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스스로 뽑겠다는 취지잖아요, 논술이. 그 취지에 맞다면 사실상은 수능 체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수능 체제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수능 체제가 없어질 거야.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작은 힘을 보태서 자꾸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주세요. 논술에 왜 수능 체제가 이건 수능 전형이지 이게 논술 전형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다 보면 연세대 잘한다, 연세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대도 없앨 수 있어요. 고대랑 연대는 그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 연대도 하는데 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없애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최저가 없는 대학이 이제 연세대가 있고 또 한양대가 있는데요. 근데 한양대는 이 최저 없는 대학 중에서 논술 문제의 유형이 연세대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려대 같은 유형의 학교들이 좀 대표적으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 이화여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진 제시문들이 7개, 6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문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묶어가지고 요약해라 라는 문제라든지 그 중에서 하나의 견해를 꼽아서 당신의 생각을 적어내라. 이런 좀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여러 개의 지문을 섞어내야 되는 실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들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연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는 아까 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수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 문제 정도를 내고 각각의 문제가 300자, 450자, 700자 이 정도를 쓰는 걸 요구하는 반면에 한양대는 지문을 2개 많이 줘야 3개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1200자짜리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게 시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양대 문제를 제가 실제로 한양대 시험 문제를 풀러 갔었을 때 다른 학교에서는 내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양대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논술을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우린 바칼로리아다.
저는 이 글로 네. 나만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양대 유형, 인문계열의 한양대 논술 유형은 좀 또 다른 학교들이랑 좀 차별화를 둔 시험입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나의 색깔로 네. 나의 정신을 맞습니다. 가지고 나의 세상을 펼쳐라. 정해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한양대가 예전에 되게 멋진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초창기 때부터도 이렇게 혁신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논술은 노력을 하면은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들 중에서 동국대 같은 경우 신문의 통계 조작을 시험 문제 냈었어요. 우리나라 신문들이 통계를 이렇게 조작해.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도 냈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사티를 놓고 극단적 상대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지. 보통 90% 넘는 학생들이 문화 상대주의 시각에서 다 괜찮다고 얘기했어. 남편 죽으면 부인 따라 죽는 것도 괜찮다고 다 글을 썼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안 돼, 이건 아니지 라고 쓰는 애들을 뽑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용을 갖고서는 전통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 체제를 없는 대학들은 자기만의 캐릭터 색깔이 있는 거야. 나 이 애를 뽑을 거야. 이런 애를 뽑을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린 이걸 해낼 자신이 있고 그럴 만한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노력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신도 6등급이고 내신 6등급, 7등급에 내가 수능 봐도 잘 안 나오는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인문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가면 뭐 없을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한양대를 가서 나는 이제 책을 한 200권 읽었다 내가. 이러면 이거 쓰는 거죠. 한번 내가 가서 한번 도전해 볼게. 나 한번 뽑아봐. 이런 어떠한 시험인 거. 그러면 한양대는 이렇게 보고 네가 체계적인 어떤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다. 네가 단순하게 너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애가 아니라 체계적인 너의 생각이 학문의 흐름에 맞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그 학생이 선택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정확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시문을 6, 7개 내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교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교과서에 지문을 발췌를 하는 반면에, 한양대는 인문 철학 도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췌를 합니다. 읽기가 정말 난해한 지문들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인사이트가 있는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그게 보이는 시험 문제들을 주로 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한양대는 항상 내가 뭐랄까요, 캐션 마크라고 할까요? 이런 대학이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면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 한양대에서 옛날에 자소서 없고 그다음에 자소서 한참 다른 대학들 다 봤는데 한양대 종합은 자소서도 없어. 그다음에 면접도 없어. 그다음에 내신도 반영 안 해. 이렇게 좀 항상 한양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자기만의 세상.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종합전형은 교과전형 다 수능제도 다시 또 부활하고 다. 어차피 자연계 논술은 한양대 논술은 진짜 수학이에요. 다른 데하고 좀 뭐 서술할 게 아니라 한양대는 딱 보면 논술 선생님인데 이건 그냥 수학이야. 수학을 잘해야 돼. 한양대. 그러면 이제 딱 수학 혹시 너 수학 천재야? 그럼 한번 와봐. 과학은 우리가 잘 가르쳐. 뭐 이런 태도, 이런 애티튜드예요. 네. 근데 대신 네가 수학을 대한민국 상위 0.1% 우리가 뽑아줄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럼 과학은 야 수학 잘하면 과학은 대학생이 되면 공부하면 다 돼.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러니까 수학이 연결돼 있다는 게 그냥 수학이 메인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데 인문논술과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인문논술은 첫 번째로는 국어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결국 써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작년에 고려대 모의논술을 준비시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논술 기출 문제를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근데 땡땡 외고 학생이었는데 국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내신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닌데 항상 국어 점수가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좀 저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근데 한 번도 이제 이 논술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럼 지문 요약해 본 적은 있어? 그런 적도 없대요. 근데 한번 이거 써보자라고 숙제로 내줬어요. 근데 거의 모범답안 수준으로 써온 거예요. 학생이.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논술 전형을 안 쓰면 너무 속상하죠. 손실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데 내신 점수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한번 써보기 시키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이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글로 표현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의 대학생과 그 미국의 대학생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미국의 대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물론 영어겠죠. 모국어인 영어로 표현해내는 역량이 탁월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모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시를 아마 패스하고 언론에 나와서 경제 분야로 되게 유명했던 변호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 공직에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작고하신 문용님 그분과 지금 현재 조희연 교육감님과 함께 사실상 3파전을 벌립니다. 그때 아마 이분의 딸이 아빠를 저격하는 글을 쓰죠. 유명한 글이죠. 아빠를 저격하는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미국의 힘이 미국 대학교의 교육의 힘이 정말 어떠한 글에 관련돼서 자기 생각을 정교하게 표현해내는 힘이 있구나. 이게 미국의 엘리트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A4 한 장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분은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내용들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로직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로직으로 정확하게 짚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1, 2, 3 20대거든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한국에서 뭐 이렇게 외고를 나오고 유명 대학을 나온 또 당시 또 후보의 아들이 아드님이 이제 글을 쓴 것과 대비가 돼요. 적어도 부정을 저지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아들의 글과 비록 아버지를 까지만 이 글의 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은 논리의 힘이다. 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글은 논리의 힘이다. 이런 생각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지적 인사이트, 국영수의 지적 인사이트가 비록 내신과 수능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모집의 기준이 있으니까 시험을 한번 보러 와봐. 대신 네가 국영수 상당히 잘해야 돼. 이런 대학이 연세대. 아니 네가 너의 글로 뭔가 세상을 한번 설명해봐. 이런 대학들, 뭐 한양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너 수학을 한번 엄청 잘하면 한번 와봐. 과학은 네가 한번 와서 공부해봐. 이런 어떠한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 앤드 논술 전형이라는 거. 그러면 전략의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경쟁률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논술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점 답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붙기 위해서는 고점 답안을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구간의 논술을 보는 대학들에서 고점 답안을 쓰는 것과 애초부터 그냥 특별한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대학들에 있어서의 준비 내용들은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논술이 고액이잖아요. 학원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육진담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논술에 대해서 한번 문의나 상담을 해보고 싶다. 특히나 인문 논술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 자연계 논술도 자연계 논술은 수학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필요도 없어. 보통 딱 하면 수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인문 논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문의를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기출문제 하나 써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괜히 너무 고액이에요. 이게 인문 논술이 생각보다 너무 고액이고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요. 왜냐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점 시장에서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적어지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괜찮은지 이 사람이 괜찮은지.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검증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저희한테 진행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니까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술이 이제 점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주 조금씩, 아주 소량씩 증가하고 있어요. 뽑는 학교들의 수, 그리고 뽑는 학생들 인원들의 수, 그러니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내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는 방법들을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입시 전형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그 여러 개의 갈래 중에서 하나가 논술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그러니까는 이 방송이 어떤 한 명의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학생이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리고 100 몇 명밖에 안 뽑아 연대가 한양대 얼마 안 뽑아 라고 얘기하면 뽑잖아요. 제로가 아니잖아요. 0이 아닌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0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1년에 100명 넘게 어쨌든 뽑히잖아요. 어쨌든 자기 생각의 로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은 한양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비록 수능과 내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국영수의 학문적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학생들은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뽑는 명수가 11,266명에 10,000명 정도를 전국에서 논술로 학생들을 뽑는데 그중에 700명이 연대랑 고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예요. 그렇죠. 네. 고대가 344, 연대가 351이기 때문에 그 연고대를 노릴 수 있는 그렇죠. 네. 엄청나죠. 사실 입학 정원의 거의 10%예요. 연대는 10%가 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명 중 1명을 그렇게 뽑겠다는 건데 굉장한 자부심이고 굉장한 노력의 결과. 이거를 마치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학원가에 떠도는 이것만큼은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학원가에 떠도는 이야기들, 뭣도 모르는 입시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세대가 이거 하는 이유는 원서 접수 대금 받으려고 하는 거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대학교가 교비 축적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세브란스 병원 매점 운영만 해도 이거보다 나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폄하하는 거고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 사물을 정확하게 실제하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사교육에서 언급되어지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거의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교육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연세대가 그동안 수능 최저 없이 논술을 봤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고 리스펙해야 됩니다. 비록 경쟁은 많지만 그렇게 원서 대금 접수로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니다. 그러기엔 연세대가 돈이 너무 많은 대학이다.
예, 몇 천억 대의 교비 축적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말을 하면 좀 더 이상하니까. 근데 그것만 연구하는 애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연세대가요, 되게 돈이 많은 대학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홍익대 돈 많고요. 이화여대 돈 많아요. 예? 그리고 병원도 갖고 있고요. 재단 자체가 돈 때문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원서대금 그 7만 원, 8만 원 때문에 논술 전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는 순간 못 붙어요. 이 대학에 대한 리스펙을 갖고 이 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서 접수 대금 받아서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해석들을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단호하게 제끼십시오. 네, 제끼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붙습니다. 진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세요. 그래야 붙습니다. 연세대가 논술로 돈 벌 생각했었으면 수능 전에 안 했지. 수능 후에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저도 어저께 네. 이제 그 어제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상황인데 오늘 방송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올해 예비고일 올라간 학부모님이 지방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요지는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생기부 관리해 주시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무슨 일 말씀이시냐 했더니 생기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죠 어머니. 근데 설명을 다녀오셨나 봐요. 어떤 학원에.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비용이 뭐 1년에 하면 뭐 수백만 원, 몇백만 원을 요구하다.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근데 아직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갖고 장사하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옛날처럼 그렇게 자소서하고 관리하고 비교과 영역 그냥 대학들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 교과정을 다 돌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학생부 종합 생기부를 관리해갖고 저기를 뚫어보겠다 해서 거기 비용에 든 수백만 원을 요구해서 엄마가 그게 맞냐를 확인 전화할 수 있는 전화가 오실 정도 했는데 그만들 하세요. 이 방송 무슨 그 사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지고 장난 그만들 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비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못 듣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출장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들어보면 그런 거 같거든. 하실 수 있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실제로 액수가 뭐 한 2천만 원대일 거예요. 연간 그렇게 되고 뭐 저렴하면은 뭐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교육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작성 능력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입니다. 이 기본 룰은 꼭 잊지 마시고요. 다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모든 고등학교가 혹시라도 상향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럴 때에는 이렇게 교육진담에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손을 대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학생의 인생을 놓고 하는 컨설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데는 이제 그게 스카이캐슬 때문이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반포 아파트가 너무 그때 자극적이었어요. 근데 또 요즘에 또 반포 아파트가 너무 올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고, 자료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혜림 팀장, 역시 혜림쌤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혜림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큼은 꼭, 시청자분들께
논술에 대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나 학생이라면 나 자신 그리고 학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의 성향을 정말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들어진 틀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틀 안에 아이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지를 좀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주셔서 늘 기대 이상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낳으시는 그런 입시 결과와 그런 학생들의 성장 그리고 모든 분들의 이제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교육진담을 들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 그럼요. 우리 느리지만 그러나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교육진담입니다. 아, 이제는 거의 이제 그래?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계속 속도감 있는 구독자 수 증가를 안 해준다고? 그런다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 끝까지 기억해서 실버 버튼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멈추지 않아.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 교육에 우리가 긍정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행사하는 그날까지 우리 멈추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겠어요. 지금 15,000명 넘었잖아요, 우리 그때. 네. 그렇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 저희의 구독자 수 2배 증가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또 논술하면 또 우리 지훈쌤도 또 한 말씀 하셔야죠. 혜림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도 짧게만 좀 보태자면은 전 좀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논술도 그렇고 아까 보셨겠지만 수능이랑 내신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학생이라면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버리지 않고 한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들로 오늘 혜림쌤 너무 준비, 완벽 준비. 교육진담 방송의 최근 그 자료 중에서 가장 완벽 준비. 완벽 준비 내용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 교육진담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면 그 교육진담과 함께 더불어서 진행을 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모임이랑 그 사단법인 이어짐이 이제 MOU를 내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방에 교육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이렇게 뭐 학생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선생님들이 직접 내려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MOU도 체결해서 움직이는 봉사의 어떠한 영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는 좀 명확하게 구독자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야 영향력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진정성만 갖고 보다는 요즘에 뭐 이렇게 맛있게만 먹어도 이제 몇십만 몇백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이 들었어요.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구독자를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실 수 있는 좀 일이 있었으면 좀 좋았겠구나 이런 어떠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도움을 요청드리고요. 다음 주 이게 내일 이제 저희가 MOU 체결하고 이제 보도자료 나가고 이제 그 지자체의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진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네. 저희는 뭐 중단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